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음, 제가 조금 매갈이 없이 처음에 인사를 드리는 게, 지난 연말부터, 이게 저 오늘 3주 만에 월요일 시간을 시작하게 돼갖고 뵙고 있는데, 어, 3주 사이에 몸이 좀, 감기도 많이 들고, 막 들락달락 해가지고, 목소리가 일단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못 지르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또박또박 얘기는 드릴 텐데요. 어, 음정의 고저가 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다음번 시간에는 조금 더 상태가 좋아져서 꼭 와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새해 출발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생각보다 뭐 이제 오늘이 딱 5일째로 접어드는 날인데 뭐 5일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생각해 보면 뻔하게 지금 답이 나오죠. 첫날은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어 1월 3일 날 폭락이 있었고 4일 날 더 떨어졌고 뭐 5일 날 지난 금요일은 코스피는 또 빠지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또 오늘은 오전에 잠깐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오다가 예. 저 이동하는 사이에 지수가 다시 밀려 가지고 코스피는 한 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8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코스닥은 1포인트 내외 강보합 정도 흐름에서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뭐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수급적인 어떤 변동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그 주제로서 갖고 나온 게 아무래도 오늘 뭐 지난달에도 사실 2024년도에 대해서 많이 뭐 얘기를 드리면서 예,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어때요? 지난달이나 작년 말이죠. 사실 바로 전주 지지난주가 작년이었으니까 작년 말하고는 이번 주 또 한 4-5일 정도 시장을 보니까 지난 연말까지 뭐 끌어올렸던 그런 지수대 대비해서 좀 방향성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오늘도 그렇고요. 물론 아직 종가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좀 반등 주는 것 같다가 또 1시간쯤 지나니까 또 밀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떤 날은 어떤 게 또 세고 또 다른 것들이 또 센 날도 있어서 뭐 돌림으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데 이제 이런 흐름이라도 사실 뭐 형벌되는 코스피가 계속 약하면 코스닥도 올라가는 게 어차피 제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말 뭐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에서부터 올라갔던 일종의 산타 랠리가 갑자기 1월 2일 날부로 종료가 된 거냐? 이런 뭐 의문이 좀 나오실 수도 있고 '아 이거 장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 첫날 뭐 1월 달 이제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이제 시장 전망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고 이게 사실 시점이라는 게 묘해서 작년 말에 올해를 보는 것과 올해 돼 갖고 막상 올해를 보는 것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작년 말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조금 핀트가 달라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자, 시장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오늘장 모사지 48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제 제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어, 자리 잡고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작년 한 해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48번째 오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겠죠? 예.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다다음 주면 50번 이렇게 채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긴 시간 또 함께 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성원을 해 주시니까 제가 중간에 어디 안 가고 이 정도까지 이끌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거의 한 4달 5달 주 2회씩 만나다가 한 번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한경 유튜브 통해서 훨씬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저는 일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데다가 하루 종일도 아니고 90 분밖에 얘기를 하고 있질 않으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오늘 얘기 못 다 하면 다음 주 이 시간에나 또 뵈야 되니까 일 주일 동안 있을 법한 얘기들을 오롯이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새해 2024 년도도 언제까지 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시장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펼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작고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작년도까지는 괜찮더니 왜 이래. 3주 쉬고 나오니까 제가 목이 좀 덜 풀린 데다가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큰 소리를 내지르면 바로 지금 죽을 듯하게 기침이 막 물려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제어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편이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나올 때는 훨씬 좀 목소리 쾌활하게 해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음 뭐 이렇게 특별히 기대할 건 없는데 제가 오늘 뭐 시장을 보면서 아침에 잠깐 플러스 나오고 그러길래 '내 생각이 뭔가 조금 또 바뀌었나? 틀렸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솔직히 제가 차를 몰고 지금 오는 와중에 지수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났는데, 사실 운전하면서 뭐 이게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 이런 거 살펴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마이너스가 났길래 음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장만이 빠지던 날 다음 날부터 생각했던 시장에 대한 경로가 '대충은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 말에 그냥 뭐 올해 뭐 "큰 장 한번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1월 달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시장을 바라보는, 어차피 그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지수나 최종적인 기간이 결국은 더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1-2주 전이지만 작년 말에 예상했던 올해와 막상 또 판이 시작되면서 느끼는 것하고는 현격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고런 얘기들 제가 요새 느낀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시장 올해에 대해서 예상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특히 이번 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뭐 선택적으로 물론 따온 거지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자,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은 3,000 포인트다. 관건은 여전히 금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대세제가 반도체고 2차 전지는 성장통을 겪을 거야."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표는 뭐 한 달 전에도 아마 보여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24 년도에 증권사 19 개가 예상한 코스피 밴드 현황인데, 여기서 인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어 윗단에 합산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놓으니까 2,770 정도이고 아래쪽으로는 2,250 정도를 해 놨길래, 원래 뭐 증권사 전망에 대해서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많긴 많아도,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봤던 상황하고 지금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세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능력들도 그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또 시장에 대해서 쪼끔 크리틱하게 보는 시각들은 또 내세운단 말이죠. 뭐 안 좋은데도 일부러 좋다고 얘기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19개 정도 증권사가
뭐 하나도 유달리 그렇게 특별하게 뭐 3,200-300 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년 같으면 한두 군데 있을 법한데 그런 데 하나도 없어요. 뭐 2,500 선, 600 선, 높게 봐야 2,900 정도 보고 있고 평균을 내보면 2,770 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현재 2,6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0 포인트는 아래쪽으로 예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평소에 증권사 뭐 전망이나 이런 수치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증권회사를 뭐 20 몇 년 다니면서 사실 증권사 수치 많이 믿고 이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는 생각은 이제 남아 있는 애들은 굉장히 똘똘한 애들이다. 나름대로 옛날처럼 그냥 하던 얘기 계속하고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애들 물갈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요새 남아서 애널리스트 일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능력도 그전보단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얘네들이 모여서 단체로 만든 건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증권회사의 전망이 상당히 보수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얘네들 전망이 틀리니까 3,000 넘어 3,200-300 올해 가는 거야 이렇게 색다르게 신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증권사들의 이런 평균적인 전망이 19개가 공이 왜 이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위쪽으로 열어 놓은 게 뭐 지금 지수 기준으로 한 200 포인트, 아래쪽으로는 400 포인트. 배가 되게 배가 넘는 수치만큼 아래쪽으로 열어 놨을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지난 첫날은 우리가 '정년 말에 어떤 분위기를 끌고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날이 마감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쥐약 같은 느낌이 좀 있기도 했었고 저는 사실은 증권 시장은 제가 오랫동안 봐온 끝에 항상 그 뭐가 있냐면은 정반합이라고 하죠. 정반합. 정반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대칭된다고 할까요? 예. 오르면 내리고 또 내리면 오르고 하는 탄력과 반탄력의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재작년이 이미 2022 년입니다만 장이 엄청나게 부러졌죠. 예상치도 않은 수준만큼 많이 부러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의 뭐 40%쯤 가까이 지수가 내렸고 여러분들 계좌도 재작년에 아마 많이 터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해 오던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작년 초 1월 달 생각나시나요? 딱 1년 전인데 2022 년도까지 계속 내려오던 장이 끝날까지도 내렸어요. 그리고 1월 3 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 1월 첫날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 22 년도에 빠졌던 것도 23 년도에도 여전한가 보다.' 이런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다음 날부터 한 달 내내 올랐죠 거의. 작년 1 월이 그렇게 강하게 끝났습니다. 첫날만 빼고 거의 매일 오른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쉬는 거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빠졌나 싶고 거의 한 15 일, 16일 가까이 계속 올라 가지고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인제 '1 월 달이 왜 이렇게 셌지? 그러니까 재작년 내내 빠졌는데.' 뭐 이런 인제 생각하면서 1월 달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또 초봄까지 세게 올랐고 지수가 6-7월 달에 2,600 선까지 가면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장이다.' 이렇게 또 탄력을 받는 시점에 개인들의 매수가 또 적극 들어오면서 작년 여름 이후에 또 장이 부러졌죠. 2,200대 뭐 초반 이렇게까지 부러졌다가 연말에 오르니 안 오르니 그러다 결국은 연말 거의 끝날 때쯤 돼 가지고 한 2주 정도 바짝 오르면서 2,600 대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된 경로인데 그러니까 작년도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단 또 좋았다. 지수상으로 어찌 됐든 어느 정도 진전도 있었고 아무리 안 올랐지만 코스피도 18%, 예 코스닥도 약 27%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나 다우의 사상 최고치 수준만큼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기대 이상으로 지수도 선전을 했고 삼성전자 안 오른 것 같지만 연초 대비해서 한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거의 더블 났었고 현대차 아무리 안 올랐다 그래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근처로 끝났고요.
기아차는 6만 원 정도에서 9만 원대로 끝나서 작년도 70%나 오르고 끝났어요. 결국은 연초부터 연말 대비해서. 그런 식의 대형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는 기대하지 않았던 나름대로 지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인제 이런 상황에서 올해를 보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작년도 말의 탄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좋아.' 그리고 뭐 많은 통계들이 엇갈리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뭐 "미국이 대선이 있던 해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통계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설명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도가 생각보다 좋았으면 올해는 생각보다는 안 좋다에 방점을 두고 보는 게 쪼끔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도 말부터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올해 기대하는 건 사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로 콤바인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기 확장이라든가 뭐 '경기가 되살아난다.' 이런 시각으로 올 한 해를 통틀어서 보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 작년도 이맘때보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올해 거의 막바지라든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과연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인가? 우리 경제가 훨씬 살아날 것인가? 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 그냥 실험적으로라도 가끔 체크를 해 보세요. 경기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계산이 돼 갖고 지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건 우리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상당히 서너 달 뒤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좋다고 하는 게 뭐 선행경제 지수도 물론 있긴 하지만 동행과 후행 지수까지 포함해서 보면 항상 제대로 신호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참 좋아진 다음에 '어 이거 좋아졌네.' 이런 지표를 알게 되는 거고 뭐 미국 연준도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면서 긴축 완화와 긴축 자체가 일어나는가. 데이터가 항상 늦거든요. 실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바로 뭐 흔히 말해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당장 우리는 고금리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중앙은행들이나 연준은 지금 '인플레 잡아야 돼.' 그런 상황으로 아직까지 좀 느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기도 하거든요. 한계 기업들 때문에 이번에 우리 뭐 태형건설 이슈 아니더라도 한계 기업에 봉착한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또 증권시장에서는 '뭐 올라갈 거 없나.' 이런 것만 찾고 앉았어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 막 닥치고 있는데도 말씀이죠. 네.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지수나 시장 상황은 상관없이 뭐 시장이란 데가 그렇습니다. 요새는 더 확실히 그렇게 바뀌어서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으로 변질이 됐죠. 옛날에는 뭐 "예탁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랬지만 지금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죠. 예. 내 주머니에 없을 뿐이지 뭐 고개 예탁금도 지금 55 조에서 56조 정도 나타날 정도면 사실 어떤 모멘텀만 있으면 '뭐라도 쏘겠어.'라고 하는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일부러 아니면 그렇게 어려워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러 우리가 접근이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 처음에는 뭐 신나서 '와 싸진다.' 이러고서 뭐 개인들 수급이 붙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낄 정도로 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내 뭐 예수금에 있는 돈이나 내가 뭐 뒷배경으로 좀 더 투여하려고 생각했던 돈들이 인제 씨가 마르면 그때부터 인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살 돈이 없는데 지수나 가격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들을 사실 한 십수년 사이에 개인 투자가가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번 1 월장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와 뭐 11월 이후에 인제 시장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 흘러오면서 또 미국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띠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11월 12 월에 가졌던 생각은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사상 최고치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가는 거냐.' 뭐 이런 또 뭐 불만도 있으셨을 테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아까 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 오른 게 아닙니다. 다만 뭐 작년도에 오를 종목은 굉장히 많이 이미 올랐고, 작년도에도 오르지 않았으면은 뭐 정말 인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섹터들, 알고 보면 아까 제가 4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나름대로 지수 평균 이상으로 작년도 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많이 오른 대표적인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게 맨날 뭐 2 차 전지류나 초전도체, 뭐 우선주, 정치 테마주 이런 뭐 초단기 급등주 쪽에 오리엔트가 돼 있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가 88% 오르고 기아가 70%를 연초 대비해서 올랐어도 이게 그냥 약간 덤덤하게 느끼시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수 대형주 쪽에서 작년도에 꽤 성과를 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모든 게, 제가 아까 정반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도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외로 중소형주 단들은 생각보다 안 올랐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선 올해 큰 흐름이, 물론 순간적으로 또 어떤 상황들이 닥치면 바뀔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작년도가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중소형주 위주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쪼끔 뭐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가는 건 아니고, 실적이 그래도 좀 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중소형주들 단으로 아마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음 뭐 최근에 조정 사유를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로 뭐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연초에 공교롭게도 지진이 났죠. 그래서 아이고, 지진이 난 부분이 크고요. 요쪽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고, 또 테슬라가 최근에 뭐 평가가 좀 엇갈리곤 있는데, 뭐 BYD가 어쨌든 4 분기 인도량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영원한 1 등은 아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인제 테슬라가 쪼끔 주춤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또 애플 관련해서 투자 의견이 하향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동 쪽에 약간 불확실성이 쪼끔 커지는 부분, 뭐 그런 이제 폭탄 공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동 나머지 그 국가들이 뭐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상식에 나오는 데다가, 그 홍해 쪽 근처에 뭐 해적단이든 아니 반군들이 또 공격을 해대면서 배들이 못 지나가니까 인제 물류가 또 막히게 되죠. 그래서 운임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인제 직간접적으로 유가 상승과 함께 또 인플레가 잘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약간 우려 사항이고요. 지난주 후반에 인제 연준의 의사록 공개되면서 어 금리 뭐 동결 분위기는 끌고 가겠지만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다. 뭐 언제쯤 할지, 뭐 점도표상으로 인제 3 번쯤으로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없었다라는 데 인제 시장이 쪼끔 실망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북한의 리스크라고 하면 사실 몇 년 동안은 뭐 그냥 있으나 마나, 뭐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다 그래도 뭐 10 분이나 동요할까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땠어요? 사실 시장이 좀 평온했는데, 뭐 아침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좀 뒤늦게 점심 좀 지나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뭐 연평도 쪽에 뭐 서로 인제 뭐 사격을 공해상으로 한 거겠지만, 마주 보고 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주민들이 뭐 긴급 뉴스를 통해서 대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꿀렁대고 좀 내려가는 그런 일들도 나와서, 참 이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우리도 어찌 됐든 지난 첫날 2일날 기준으로 52주 신고가의 지수가 나왔단 말이죠. 2,670선 정도 나온 게 작년도 여름보다 한 10 포인트 올라가면서 어쨌든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뭐 미국만큼의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고가 형성 이후에 인제 지수가 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 4 일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뭐 유튜브 생활을 하게 됐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도 열어서 가끔 여러분들 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인제 제가 몇 달 사이에 한 2,000명 정도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는데요. 덕분에 제가 인제 외부에서 또 제안이 와서 유튜브를 가끔 가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한 6 개월 됐습니다만 이제 8.15 머니톡 같은 데도 나갔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어 이 증권 유튜브 중에 뭐 거의 뭐 한 손 안에 들 정도의 인제 규모라고 보면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8.15 머니톡이라는 데가 뭐 한 3-4 등급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구독자가 한 90만 정도 되니까요. 그다음으로 이 달란트 투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구독자가 한 8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나가서 지난 목요일 저녁 때 녹화를 하고 왔는데, 뭐 하루 정도 공개된 거는 그저께 저녁 늦게 돼 가지고 인제 하루 정도 지났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지금 9만 한 2-3천 건 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뭐 데뷔라면 데뷔인데, 제가 여기 나갔다라는 걸 자랑질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나가서 말씀드렸던 뭐 한 10여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목요일 날 저녁 관점에서의 얘기예요. 오늘 갑자기 마련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걸 참고로 잠깐 오늘 뭐 최근은 앞으로의 시장을 뭐 대비한다고 할까요? 요약을 잠깐 해 보면은, 자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탐욕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탐욕의 시장이다. 그리고 24 년도에 고점 목표가들이 낮다라는 걸 잊지 마셔라.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뭐 작년도도 올랐지만 눌림목 이후에 하반기 때 재상승은 좀 기대한다. 그리고 반도체 특히 뭐 삼성전자, 팔만전자 이제 딱 앞두고서 지난주 그 수요일부터 미끄러졌기 때문에 9만 원, 10만 원 지금 여전히 뭐 목표가 올리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많은데, "더 갈 거냐? 뭐 인제 출발한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뭐 더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삼성전자 비싸다." 2022 년도에 55조 벌 때보다도 올해가 30조 정도 번다고 하니까 작년보단 물론 한 두세 배 버는 거지만, 22 년도에 고점이 기가 막히게 79,800 원이었다. 그때보다 60% 밖에 못 버는 올해를 기준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야지 이걸 정답으로 알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타 AI 반도체나 최근에 올라온 AI들 뭐 껴있는 그런 애들 중에 인간적으로 솔직히 싼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싸죠. 벌어들이는 거 대비해서 PER 값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오르게 된 원인이 이제 미래 뭐 동력이다. 또 삼성전자도 작년도 상반기는 적자지만 뭐 올해는 분기에 거의 뭐 7-8 조씩 흑자가 나오면서 30조 정도 번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PER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현대 삼성전자 보통주만 치어도 시가총액이 450 조예요. 30 조를 오롯이 올해 번다고 치면 우선주 뭐 2-30조 제외하고도 PER 단위 한 15배 정도가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평균 보다도 높지만 뭐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보다는 좀 낮을지 모르겠는데, 흔히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그냥 쌉니다."라고 얘기할 때 PER 단 10 배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개념적인 상황에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비싼 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뭐 삼성전자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보통주 기준으로 45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만족한다 내지는 '아 그래도 좀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려면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45 조에서 50조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PER 단 9 배, 10배 주면서 '이 녀석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내가 몇 년 전에 물렸는데 이거 기준으로 9만 원, 10만 원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PR단만 갖고 계산해 보면 상당히 빈곤해요. 예. 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어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인가가 상당히 세게 올라 갖고 지수 자체가 좀 결이 다르긴 했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이번에 테슬라도 얘기가 그렇게 나왔지만 2 분기 중반, 그러니까 2월 달 중반 정도에 인제 4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다들 지금 생각보다 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사를 보면은 2차 전지 그 전기차 업체들이 2월 중순에 나올 실적 때문에 떨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길래 '야 고거 숫자 나올 때쯤 사면 되겠다. 예. 공포를 사야 된다. 그때가 제일 공포스러운 수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포스코 그룹주 또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포스코 홀딩스 올해 최대 기대주라고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길래 뭐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별 다르게 붙일 건 없는데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가는 걸 제가 못 봤다. 예. 관심 별로 없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2 연임하고 3 연임을 꿈꿨던 그 최정우 회장이 이번에 낙마를 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뭐 지금 시나리오대로면 LG엔솔에서 부회장하던 사람이 뭐 다시 CEO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될지 좀 짱을 보다가 아마 그런 그림 그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최종우 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요. 뭐냐면 이걸 주가로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주가 관리를 해 왔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뭐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회사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는데 왜 삼연임을 못 시키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불만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약간 포스코 쪽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뭐 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뭐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지금 포스코를 어 이렇게 계승해서 발전시켰던 거 이상으로 추진을 해올 거냐. 지금 그러니까 최정우라는 사람을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쨌든 2 연임하면서 이 기간 안에 포스코를 어느 정도 변신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해 오고 있던 과정에 대한 능력에 비해서 새로 맡는 사람이 그 정도의 인제 뭐 카리스마나 능력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살짝 아직 모르겠다. 인제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예. 아마 뭐 한 2-3 월쯤에 윤곽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 물론 지난번에 인제 KT 같은 경우도 전임 뭐 구영근 대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랬는데 입맛에 안 맞아 그러고서 또 인제 낙마시키고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 되고 나서 주가는 많이 안정이 됐어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CEO가 바뀐다고 항상 리스크로 전이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포스코가 최근 2-3년 사이에 작년에 한때 또한 70만 원대 넘었던 그런 또 슈팅도 있었고요. 20만 원대에서 70만 원까지 끌어올린 그런 저력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이 사람 뭐 누군가 됐을 때 지금 한 40만 원대에 있는 주가를 결국 그럼 뭐 올해 내로 한 100만 원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따져 봐야 될 텐데 주가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 너무 지금 생각을 많은 분들이 연초라 그런가요? 그냥 아무도 나빠지기 시작하면 '기억 못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 끌려고 무조건 '옳았구나. 좋겠구나. 좋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실 연초 분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저처럼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 이럴 게 아니고 '아 작년도에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 올해도 계속 좋아지는 거 당연하죠. 삼성전자 올해 실적 엄청 좋아지니까 9만 원, 10만 원 가야 돼요.' 이런 논리에 편승해 갖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수긍할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당연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이 전문가 생활이라고 하면서 시작된 이력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대중적인 심리나 이런 거에 많이 휩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그 끝은 뭐가 있었지? 결과가 있던가? 남들이 가는 방향대로 가면 돈을 벌든가?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20-30년 깨닫고 나서, 이번에 우리 한국 경제에서 5 년째 하면서 가졌던 기본,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유일한 제 논리가 있어요. 소수 의견입니다. 남들이 간다고 하면 저는 일단 한 발 접어두고 보는 거고, 남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아." 지난 10월 달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누구도 간다고 얘기 안 할 때 제가 8.15든 뭐든 "카카오 인제 바닥 찍었으니까 갈 것 같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 그 뒤에 40-50% 올랐잖아요. 카카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던 사람 작년 뭐 10월 달 이럴 때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간다고들 그래요, 지금쯤. 오늘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인제 "카카오 진짜 간다." 뭐 그런 약발이 있었는지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유독 강하긴 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나름대로 그 요소요소의 맥점을 찍어 드릴 때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시각들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유튜브가 좋은 거 아닐까요? 저처럼 골 때리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들을 마음껏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하루에 3 명씩 4-5 일이면 거의 한 10여 명 이상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발 제가 인제 바라는 거는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 추종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평균값을 내시든지, 아니면 그 많은 대중적인 얘기들 중에 8대 2로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하면,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8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2 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된다고 천하에 없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종목에서는 한 발을 뺄 생각을 하시는 게 중기적으로 보면 더 이로운 선택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이런 얘기와 함께 로봇주에 대해서는 올해도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수술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STO 시장은 아직 개화도 안 했는데 4월 달부터 부산이나 이제 서울 쪽에 거래소가 일단 가동을 시작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차근차근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리 안 돼도 저도 오늘 그 오전에 매매를 통해서 역시 7대3 정도로 맞춰 놓고 왔습니다. 아침에 올라오길래 또 수익 난 거 팔고 마이너스 난 거 쪼끔 샀지만, 아침보다 현금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래서 7대3 정도로 일단 1월 달 가 보시는 게 좋겠다. 연초니까 이 희망적인 어떤 희망과 바람에 99% 주식 태워 놓고 가시면은 지수 밀렸을 때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 드리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음 자, 우리나라가 작년도 말에 10월 달에서 11 월, 12월 거치면서 장이 좀 올라올 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그 수출 데이터인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딴 거 하나는 몰라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지수도 올라요. 수출이 안 되면 지수도 빠져요. 우리는 무역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의 절대량의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대비 이런 수치가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라는 거. 이번에 어 막판에 장이 오를 때도 보시면 봄쯤에서 여름 넘어갈 땐 우리 시장이 수출 데이터가 그랬습니다. 불황형 흑자라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흑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 이렇게 좀 판단을 받았었는데 11 월, 12월 데이터는 쪼끔 좋아졌어요, 실제적으로. 총량 자체도 늘었고 반도체나 전 자동차에 대한 수출 데이터 자체가
전 기준점 대비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고런 곳에 힘입어서 뭐 삼성전자나 뭐 제한적이지만 자동차류라든가 요런 것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11 월, 12월 달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거시적인 어떤 데이터 볼 때 다른 여러 가지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제 요새 인제 하도 관심들이 크니까 보통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11 일쯤 나오고 21 일쯤 나와서 10 일치, 20 일치 요렇게 나오니까 그런 데이터들 보시면서 '우리 수출이 확고하다.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게 늘어난다.' 이러시면 장이 빠져도 큰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수출이 좀 부진해진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여지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시장에 들어간 포지션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음 예, 요 데이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요거 제가 인제 수작업으로 좀 만들어 본 건데 음 3년 정도 된 예 코스피 일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 예 그리고 있는 예 요게 인제 이 아래 화살표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규모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게 보통 뭐냐면은 개인들이 당일에 순매수 1조 원 이상을 했던 날들을 예 숫자로 표시한 그 화살표로 표시한 거거든요, 최근 시장 3년 사이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보면은 항상 마디마디의 고점에서 개인들의 1조 원 순매수가 나와요. 항상 이 고점에서 나왔습니다. 저점에서는 잘 안 나와요. 예. 고점에서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1조 3천억 정도 되는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어떤 그래프가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는 예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관과 폭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을 더 뭐 제 나름대로는 예 좀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할까요? 뭐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이렇게 참았다, 참았다 한꺼번에 지르게 되는 순간이 사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개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판단한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개인들 1조 원 순매수가 들어온 날은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수준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마디마디에서의 흐름은 개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 잘 들어오고 예 저점에 또 다 튕겨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인제 반복할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쪼끔 이제 걱정이 된다 이거죠. 예. 요런 거에 인제 같이 여러분들이 좀 휩싸이지 않으면 좋은데 예 이런 걱정도 살짝 인제 들 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Fear and Greed라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반등이 약간 나오긴 했으나 최근에 워낙 인제 추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 공포 지수가 아니고 인제 탐욕에 가깝죠. 지금 74 정도에서 78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계속 탐욕과 절대 탐욕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미국 시장도 사실 인제 거진반 뭐 절정치에 이르렀다 이럴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걔네도 얼마 전에 나스닥이 9일 연속 올랐다고 해서 뭐 기사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금요일 날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 전날까지 5일 연속으로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지금 보면 아까 뭐 우리나라 조정 중의 이유로 말씀을 드린 금리 조기 인하 지금 원래 3월 달 얘기하면서 시장이 그 12월 달 내내 쭉쭉 올랐잖아요. 근데 FOMC 의사록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한때 그 페드 워치 기준으로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0.25 내린다가 거의 90% 까지 올랐었어요, 12월 달 중하순엔. 근데 지금은 한 자릿수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어우, 하도 아침에 기침을 많이 했더니 골이 움직이네. 골이 흔들리고. 지금 뭐 물어보신 거가 있었나 보죠. 뭐이 시간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냥 뭐 식견이나 제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드리는데 주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얘기를 좀 들어드리거나 이럴 좀 충분한 시간이 없음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 개인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뭐 제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아마 이번 금요일 날 또 우리 와우넷 통해서 장중 공개 방송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도 했었는데 이런 시기에 또 오셔 가지고, 물론 유튜브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냥 와서 뭐 들으시는 데는 어떤 꺼리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하시려면 와우넷 아이디가 있으셔야지 뭐 들어오셔서 질문할 수 있겠으나, 공방이라는 데 인제 자유롭게 와서 뭔가 질문하실 수 있는 데니까 뭐 그런 채널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오늘 뭐 마이너스가 코스피 쪽으로 살짝 나고 이제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첫날 올랐다? 근데 제가 데칼코마니 같은 장세라 그랬잖아요. 작년 1월 달은 첫날 빠지고 1월 달 한 달 내내 거의 올랐다시피 했는데, 전 그래서 생각의 어떤 한계 내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첫날 올랐는데 작년도 말에 기운을 힘입어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작년도 생각하면 한 달 내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새해다 싶어 가지고 값진 새해니까 '새해부터 달려.' 이러고서 막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지금 밀릴 때마다 개인들이 계속 열심히들 사고 계신 상황들이 많이 목격이 되는데, 음 연초부터 이거 지금 달릴 만한 시장인 거냐? 아니면 작년 말까지 달리는 시장이 과연 정상적이었던 거냐? 아니면 굉장히 과열됐던 거냐?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계속 저는 일주일 지난 그 60 포인트 빠졌던 1월 3일 날장 이후에는 사실 시각이, 전 여전히 뭐 3월 달에서 4월 달에 피크를 칠 만한 그런 장이 나옴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1월 달은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1월 달 박스권 뭐 언제도 다 박스권이지만 2,500 정도에서 2,600선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850 에서 900선 정도의 박스권 등락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어떤 패가 풀려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패, 결국은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환율도 안정돼야 되는, 환율도 1,290 원대 내외였다가 지금 1,310 원대로 올라갔죠. 뭐 10년 만기 국채도 3.7 대까지 내려갔다가 4%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인제 외생 변수에 많이 휘둘리는 뭐 시장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안정세가 좀 찾아와야 되는데, 미국도 나름대로 최근에 급등이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는 거죠. 얘네들도 뭐 해가 가면 갈수록 뭐 말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가을부터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얘네들 컨센서스가 너무 낮아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좀 후하게 줬다가 안 나오면 뭐라고 난리치는데, 미국은 보통 되게 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면 잘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어떤 때에도 S&P 500 종목에 대해서 뭐 70-80%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고 해마다 그러지만, 절대량이라든가 특히 작년 3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걔네들 IR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부분들, 저는 반 이상은 이번 4 분기와 내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얘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한 기업들 많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보수적으로 컨센서스를 가져가게 되면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럴 수는 있지만 절대값이 줄어들고 꺾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2024 년도의 시장 변수는 딱 1년 전부터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좋아질 거라며 반도체 좋아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가격도 올라가고 뭐 수요도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반영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안 간 애들은 작년도 상반기 때 그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1-2 분기 적자 본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찐따가 돼 갖고 안 갔을 뿐이지 AI라는 것하고 결합되어 있는 종목들 치고 작년도에 시세 안 나온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면면으로 생각해 보면 다들 평균 PER들이 20 배에서 30배 뭐 반도체 한때는 2016 년도에서 20 년도 사이에는 반도체를 성장 섹터로 보지도 않았던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제 'AI가 붙으니까 다시 성장한다.' 이렇게 뭐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갑자기 이 제조업 만드는 거 뻔한 거 뭐 바이오 이런 것도 아닌 애들이 PR 단위 30 배에서 50배 심지어 뭐 센 거는 80배 100 배까지 나오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굴 위해서 맞냐? 그런 거 고 당시에 쫓아가서 먹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요. 결국 나중에 올해 "반도체가 좋아집니다."라고 해서 지금 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들이 더 높다는 거죠. 네. 음. 음. 네. 그중에 뭐 안 올라서 올라가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인 확률로 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하고 주가가 같이 나란히 날아가는 것하고는 예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연동화돼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가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6 개월에서 9 개월 선행해서 먼저들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업황이 좋아지는 거나 사실 없는 아이템을 갖고서도 최근에 뭐 CXL 같은 거 이슈가 돼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아직 상용화도 안 됐고 시장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도 관련주는 뭐 2 배쯤 쑥 하고 올려 놓고 있는데 걔네들 언제 가야 그 정도만큼의 실적이 나올 정도만큼 탈바꿈이 되겠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아직. 예. 최소한 제 생각에 2-3 년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을 2-3년 동안 유지하고서도 나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이럴 분들이 진짜 많냐. 뭐 별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어떤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뭐 HBM 뭐 쓰고 있죠. 예. 그리고 CXL, 뭐 PIM, 칩넷 뭐 여러 가지 COWOS 이런 것들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써야지 고성능이 되고 AI가 연산이 잘 되고 전력도 덜 까먹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피상적으로 사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덤비시면서 "여기에는 이 종목이 최고란다." 이런 거 그냥 입소문 나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시세들이 마구마구 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인제 실체를 알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참여자 10,000명 중에 100 명도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5,000 명쯤이나 알게 될 때쯤 되면 '이거 정말 시장 대비해서 너무 비싸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전반적으로 작년도 시장에서 뜻하지 않게 지수도 나름 올랐고 종목들도 오르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생각보다 연초에 오늘 이번 일주일 빠지기 전 첫날 올랐을 때 2,670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히 생각보다 살 게 없어요. 예. 살 만한 게 없습니다. 또 사고자 하는 것들은 면면히 뜯어보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그동안에도 안 오르고 있으면 쪼금 이상한 거고 하다못해 카카오도 바닥에서 40%가 올랐는데요. 작년 뭐 여름 대비해서.
물론 뭐 고점에서 부러진 거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뭐 기대값을 가지고 뭐 좋습니다 하는 섹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방송만 보면 얘기하는 AI나 로봇주들, 자율주행주들, 또 제약바이오단 뭐 많죠. 뭐 조선주도 있고 철강, 뭐 화학 쪽, 뭐 세분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뭐 STO도 있고 뭐 메타 쪽도 있고 뭐 OLED 쪽도 있고 수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뭐 분석을 해 놨는데 테마를 업종이나 섹터로 다 나누면 300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집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300 개가 넘는데요. 그 안에 뭐 어딘가 들어있지 않은 종목이 없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실 진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그냥 압박을 받아서 사야 돼 이러실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어 기간이나 폭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저는 차라리 뭐 제가 그린 경로대로면 이번에 이런 정도로 1월 달 쪼끔 약간 보수적인 어떤 하향세 요렇게 비슷하게 나오다가 제가 그린 경로대로면 인제 2월 말에서 한 4월 초 사이가 한번 예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양도세 예 뭐부터 해서 그 증권 쪽에 관련된 세금들을 많이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주는 분위기로 되고 있다라는 건 이게 부동산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증권시장 가서 마음껏 놀아 봐." 이렇게 판을 깔아 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판은 깔려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그래서 '한번 놀아 볼까?' 아니면 '요거 여기서 놀아도 되나?'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지금 하고 계시다가 인제 뭐 3 종 세금이 다 깎이고 안 받고 이런다고 하니까 야 인제 이런 정도면 인제 공매도도 뭐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한번 이럴 때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연초부터 아마 신바람을 내시고 하면서 좀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그림이 완전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올해 3월 달, 4월 달 뭐 대놓고 뭐 말씀드리지만 총선 이벤트 고 앞서까지가 제일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고 주식 자체도 높은 단계에 있어야지 되는 당위성이 있거든요, 집권 여당 입장에선. 그래야 경기도 좋아 보이고 주식 계속 돈 번 사람들이 있어야 예 배부르고 등이 따져야 뭐 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그림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장이 안 좋을 때도 내년 3-4 월쯤에 한번 큰 장은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나오는 걸로 하고 버텨 보세요. 이게 제 일관된 논리였거든요. 이 지금 1월 달 일주일 좀 부러지니까 '아 이거 뭐 3-4 월도 가기 전에 또 김 다 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어차피 표를 얻는 시점은 3월 말에서 4월 초거든요. 그래서 고때 시점이 가장 뭐 누군가 의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제일 좋은 포인트는 그때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 억지로 방해하지 않겠지만 경제 쪽으로 넉넉하고 좋은 그림이 나올 때 어떻게 됐든 우군이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전향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도 뭐 인제 후보들 좀 정해지고 이러면은 많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인제 업되는 분위기는 2-3월 달에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바로 그러기 전에는 또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숨고르기? 지금부터 축포를 터뜨려서 4 월까지 계속 끌고 가기에는 뭐 에너지가 너무 소진될 수가 있다고도 보이니까 사실 그때 극적으로만 높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1월 달부터 이렇게 열내고 힘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1월 달은 여러분들 꼭 뭐 시간이 나시면 작년도 1월 달 그림 한번 보세요. 어땠는지. 제가 지금 뭐 1월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뭐 작년도 1월 그림 가지고 데칼코마니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해마다 바뀐다 이거죠. 이런 그림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작년도에 좋았으면 올해는 별로고 또 올해는 별로였으면 의외로 내년도는 괜찮고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뭐 경기 침체가 얕은 수준으로 하반기에 왔다가 내년도에는 뭐 긴축도 좀 풀리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내년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뭐 생각보다 또 장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올해는 금리 인하라는 대형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되면 돈 풀리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원래 왜 되겠어요? 이게 경제가 무난하고 골디락스적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한계 기업들 망하는 거 막으려고 유동성 쪼끔 더 보강을 안 하면 시장이 큰일 나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게 금리 인하지 연준이 지금 뭐 9월 이후에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안 해도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그냥 무난하고 고용 지표 뭐 나쁘지 않고 그러면 사실 안 하죠. 금리 인하를 왜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인제 계속되면 결국은 어 알터니가 빠지는 식으로 한계 기업들이나 한계 가 부계 가치 가게들이 망하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고런 징후들이 보였을 때 결국 또 해야 돼요. 예.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이 망하는 기업들 많아져서 경기가 꺾여서 수치들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인제 더 큰 문제들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또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좀 시장에 공급하는 식으로 해 줘야 그나마 한계 기업들이나 뭐 한계 부채를 갖고 있는 가게들이 쪼끔 벗어날 수 있으면서 그 망하는 확률들이 좀 낮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예 정책하게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꽤 안 좋아졌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화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서 뭐 지금 저는 뭐 3월 달 아니고 한 8-9월 정도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첫 시점을. 근데 고때가 제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 실물로 우리가 팩트상으로 느끼는 건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그 시점이 제일 사실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미리 다 좋아지고 꼭지치고 이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사실 서서히 어떻게 보면 뭐 절정의 어떤 파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뭐 11월 달에 있으니까 아직 멀었는데 걔네도 누가 어떻게 되느냐 아직 불확실한데 한 3-4 월쯤 되면 뭐 대충 양당의 후보들의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 진짜 바이든과 뭐 트럼프의 재대결이냐 아니면 뭐 이제 여성 후보의 대결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뭐 그 결과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대법원이 다음 달부터 심리를 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뭐 직간접적으로 미국 이외의 제3 세계가 어떤 식의 반응을 하게 될지도 뭐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의 이벤트를 같이 갖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시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의 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저점대에는 당연히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제 얘기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쯤 되면 '시장은 또 무너졌네. 뭐 엄청나게 빠질 일만 남았네.' 그때 되면 인제 닥터둠들 나와 가지고 그러겠죠. "거 봐. 내가 2-3년 전부터 경고했잖아. 시장은 뭐 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할 만큼 크게 빠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시장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난리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때 되면 또 빠질 때 되면 또 시장은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오버를 하니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번 뭐 2-3월 제가 보는 경로대로 치면 마지막 대환장 파티가 예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최근 하락도 어떻게든 견디시고 또 봄까지의 뭐 초급등 상승을 기대한다 이러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절정의 순간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시원하게 내 포션을 줄일 준비를 꼭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뭐 제가 그냥 소설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몇 가지 간단한 뉴스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전미 경제학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 여기 나온 석학들이 한마디로 제대로 찝은 거죠. 미국이 왜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서도 인플레가 여전히 잘 안 꺾였느냐. 예.
딴 쪽에서는 계속 돈을 시장에다 집어넣으니까요. 뭐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서 보조금 나눠 줘. 정부에서 연준에서 1조 달러를 빨아들이면 뭐 합니까? 예, 정부에서 1조 달러 시장에다 풀고 앉았는데. 예, 그런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계속되니까 미국이 재정 감축을 안 하면 인플레가 재발된다 이거죠. 예. 석학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경고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북한 리스크는 뭐 저는 이거 뭐 별로 뭐 얘기는 해 봐야 뭐 의미는 없지만 몇 년 동안 사실 뭐 유야무야 됐던 리스크인데 갑자기 연평도 포격 뭐 관련된 이슈가 한 2-3일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한을 대화 상대로 안 여기고 뭐 고강도의 도발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걸 갖고 막 놀래 가지고 주식을 못 하겠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겠으나 어 예전보다는 약간 지수에 영향력을 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그만 돌도 계속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미사일 날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는 뭐 딴 거 날리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인 게 아니라 계속 그 강도를 쪼끔 장난치면서라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안 쓰던 신경도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방산주를 사고 빅텍을 사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만큼 1월 달이라는 게 또 미묘하게 엮여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만큼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쪼끔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어찌 됐든 진짜 뭐 본 김에 뭐 한다고 원래 잘 될 때는 이런 변수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주춤거려야 될 때는 '왜 하필 이럴 때 이럴 것까지 붙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태영건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워크아웃 관련된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 어제 저녁 때 늦게 추가 자구안을 냈다는 이슈가 있어서 '워크아웃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SBS는 지킨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매물로 나와야 해당되는 종목한테는 더 신날 텐데 만약 이제 법정 관리가 되게 되면 아마 오히려 SBS가 반강제로 매각될 수도 있으나 사실 방송법이나 이런 미묘한 것 때문에 매각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어떻게 해 갖고서 법을 고쳐서라도 SBS 손을 띄게 해서 적당하게 매물로 해서 돈을 상환받겠다 이런 그림이 아예 안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태영이 뭐 최하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워크아웃에서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는 피하려고 하겠죠.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지금 영하 30도 러시아 40도 북유럽 영하 45도 이렇대요. 얼어 죽는 분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작년도 우리 더위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지금 당장 추우니까 온방기구주 이런 거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여름도 기상학자들 대부분이 작년보다 더 덥다고, 더 태풍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엘니뇨든 이상기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앞으로의 시절들이 만드는 기후 테크 관련된 섹터들이 그래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신재생해야 된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여름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번에 CES가 내일 밤부터 열리는데 삼전에서 현대차량도 자동차 칩을 잇는 이런 초연결의 모델링을 할 거라고 하고 또 머스크와도 삼성 스마트 싱스 가지고 테슬라의 그 차와 연동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거나 심지어 시동 걸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이번에 CES에서 선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삼성이 추구하는 그 초연결 관련된 섹터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자, CES에서 새롭게 나오는 기술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인앤아웃 플립이라 그래서 예, 폴더를 안팎으로 360도 접을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술도 나온다고 하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저 PVV라고 하는 목적 기반 차량 이런 것들도 세계 최초로 내놓는다고 하고요. 넷플릭스도 XR, VR 쪽에 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 내놓는다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CES는 뭐 큰 테마는 AI인데 거기에서 XR이라든가 자율주행, PBV 같은 것들이 뭐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고 오늘 핫하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핫한 테마가 갑자기 된 것이 GPT 스토어 쪽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 쓰면서 각각의 그 뭐 스토어 가 가지고 무슨 앱을 설치받는 것처럼 이런 GPT 스토어들에 인제 수없이 많은 앱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GPT 이용해 가지고 어떤 어플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 가지고 이를테면 팔어 이런 거예요. 로블록스가 수많은 뭐 애들부터 만드는 게임을 잔뜩 풀에다 넣어 가지고 뭐 작동해서 뭐 사용하는 대로 또 일종의 뽀찌 뜨는 식으로 수익 모델을 가꾸고 가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 소프트 이런 류들이 뭐 초강세를 이틀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쪼끔 공부를 해 보면 우리나라 뭐 약간의 그 LLM 쪽 모델들 중소 그 AI들 모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별로 긍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 GPT라는 게 구글하고 MS 기준으로 거의 양분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쬐끄만 규모로 만든 AI 모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국뽕을 가지고 선택한다.' 이런 가능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련주라 그래서 와 그러고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 좀 마땅치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구글이나 MS 쪽하고 뭔가 사업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정해 갖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반기 작년도부터 AI 그러면은 초반에는 작년 초에는 왜 이런 챗GPT류들이 강세였다가 후반부 돼서는 AI 반도체라든가 뭐 CXL, HBM 이런 개념들이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이번 이제 CES에서도 온 디바이스 그러면서 뭐 갤럭시의 초기 이제 24 모델 이런 것들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인제 챗GPT에서 이런 GPT 스토어를 내놓게 되면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단 시장의 주목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2007 년도에서 17 년도까지 10년 흐름에서도 이게 그 맨 처음에는 애플 주식이 먼저 달렸는데요, 초반에. 나중에는 빵 주식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빨간 줄이 결과론적으로 더 크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나중 되면 소프트웨어가 더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10년 전에 어떤 이 스마트폰 보급 시에 가졌던 이력과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AI도 마찬가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면 처음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들이 돈 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한번 깔아 놓는 장치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소모품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소모품은 계속 인제 뭐 수명이 다하거나 다른 거 더 좋은 거 나오면 바꿔 끼고, 바꿔 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 뭐 그 피부 미용 기기도 업체들이 대부분 요새 돈 버는 게 다 기존에 뭐 기기를 깔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쓰면서 나오는 소모품에 뭐 닳고 다른 것들을 계속 바꿔 주면서 돈을 버니까 OP 마진이 40-50%씩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런 프로그램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돈을 계속 버는 거죠. 네. 음. 네. 지금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뭐 대부분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들 중심으로 채팅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지금 제가 끝나려면 한 10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 거의 다 마감이 되려고는 합니다만 어 뭐 몇 분이나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서요. 예. 저는 저 혼자 지금 계속 떠들고 나머지 분들은 또 채팅창에서 여러 의견들 나누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러시면 그냥 333 한번 눌러 봐 주실까요? 예. 열심히 잘 듣고 있다 이런 분들 포함해서 333번 중 한번 눌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는 나오려나? 333이? 네. 잘 듣고 계세요? 예. 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여러분들 딴소리, 딴 거 얘기 못하게 예, 꽉 잡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은 솔직히 주말 사이 너무 앓고 나와 가지고 아닌 척하지만 사실 목소리에서 나오듯이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주 만에 뵙는 거라 안 나올 수도 없고 해서 나왔는데, 등에는 지금 식은땀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와서 지금 얘기 드리는 만큼 뭐 내용이 좀 시답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다 싶으셔도,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귀에는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만, 이러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좋은데, 90분 정도 얘기하면 한 마디 문장 정도라도 기억하고 가시면 그게 저한테는 최선의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1월 달은 뭐 한마디로 지금 아직 몇 마디 남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1월 달은 제가 봐선 통으로 보면 생각보다 별로 인자인 것 같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진 마시되, 2-3월 달에 뭐 드라마틱한 반전을 저도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밀렸다 싶을 때는 또 과감하게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장 보니까 뭐 '재작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올해 장 다 봤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어찌 됐든 정치적인 이벤트를 비롯해서 AI 혁명이라든가 로봇의 어떤 진화라든가, 뭐 시대별로 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들은 있어요. 뭐 내용이 없는 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해 보는,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아니면 '새로운 뭐 국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로 그 이후에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정화되고 좋아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보기에는, 올해 작년도까지 인제 만들어졌던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시즌이잖아요, 지금이. 그러고 나서 쪼금 있다 인하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가 진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것들은 진짜로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식을 사 놨으니까 막연하게나마 '올라야 된다. 뭐 안 오르면 이건 욕먹을 일이다. 니네들이 잘못해서 안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성질을 많이 내시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도 올라갈 만한 어떤 뭐 이유가 있을 때 올라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묻지마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밈 주식도 있고요. 예. 그냥 수급이 열심히 붙으면 올라가고, 지난 뭐 12월 달에 많이 보여 드린 것처럼 저도 뭐 지금 그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 뭐 "무조건 청약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돈 되는 대로 청약하시면 이거 다 돈 된다." 결국은 6천 원짜리가 뭐 몇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 일도 있어서 '이게 사람 사는 재미요.' 이렇게 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 도장은 생각보다 좋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장이기도 해요. 가치 투자가들이 굉장히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성장주라고 이름을 붙여서 올라갔지만 사실 그 안에 뭐 제가 보기엔 반수 이상은 성장하고 아무 개념도 결국 2-3년 지나도 숫자를 하나도 바꾸지 못할 애들이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가지고 올라간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애들은 올해같이 장이 또 좀 부침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아까 뭐 의외로 1월 달 초에 보니까 "살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종목마다 따져 보면 이쁘고 좋은 주식이 왜 없겠어요. 그냥 대중적으로 봤을 때 좀 올랐다.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멀티플이 높은 편이라서, 막상 '이 돈 주고 내가 사야겠다.'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다, 인제 이런 장으로 지금 1월 초장이 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쪼끔 조정이 나오면 쪼끔 이제 재미도 붙고 뭐 살 만한 멀티플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쪼끔의 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고, 어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인내심이거든요. 내가 중간에 얼마든지 사는 건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파는 거는 쪼끔 힘드셔도 사는 건 뭐 엄청나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것도 이게 때가 있어서, 기왕이면 예
쪼끔 저점일 때 사시는 게 좋으니까 저는 뭐 제가 인제 일주일마다 뵈니까 뭐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뭐 이번 주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뭐 금요일부터 쭉쭉 올라 가지고 이미 바닥을 뭐 쳤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1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도 별로 그렇게 시답지 않은 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짧게 쥐고서 일단 방망이 휘두르시는 게 좋겠고 3% 라도 뭐 단타 수익이 나시면 '아우 이게 웬 감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처분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홍해 쪽 뭐 부분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뭐 해운주들 많이 올라갔었는데 항공주들도 요새 한진칼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뭐 신고가예요. 이런 것들도 눈에 띄고. 자 제가 오늘 우리 방에서 아침에 이거 가지고 재밌었어요. 자 시절이 좀 하수상하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들이 많은데 아침에 그 추천드렸던 리포트도 아프리카 TV였고 오늘 또 MBT라는 종목도 제가 뭐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말씀을 드려서 끌고 왔던 종목인데 일단 MBT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1,600 원까지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도 났을 때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18% 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역시 그 트위치의 철수에 대한 가장 수혜주로 해서 아침에 제가 이거 10만 원 넘을 때까지는 좀 홀딩하다가 그 위로는 분할 매도 의견 드렸는데 109,000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 살짝 깨졌는데 어쨌든 트위치의 1등 스트리머가 아프리카로 오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오늘 약간 이제 B급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슈 그리고 네이버의 치지직이라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베타 버전 또 트위치의 우리나라 철수 이런 것하고 묶여서 이미 지금 미국의 웹툰 시장의 70%를 네이버 웹툰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선 이런 뭐 MBT라든가 또 네이버 쪽에 지분이 좀 있는 Y랩이라고 있어요. 요런 것도 오늘 장중에 뭐 10% 대 이상 13% 까지 갔다가 지금 2% 인데 뭐 일단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고 거래가 터졌으니 쪼금 눌림목도 나오겠으나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뭐 하반기에 들어서도 역시 이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해선 2월 달에 지금 1 등업자인 트위치의 철수 이슈와 맞물려서 아프리카나 요런 네이버 웹툰주들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미스터 블루도 말씀하시는데 뭐 DNC 미디어라든가 요런 웹툰주들이 의외로 좀 선전할 수가 있고 요거는 진짜 제가 봐도 우리나라 웹툰이 뭐 일본 웹툰 건너뛰어서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매출 확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할 게 없는 '성장형 섹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 요 정도 할까요? 지금 뭐야 57 분이네. 음 한진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무산됐다 이럴 때 한진칼이 부러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봤더니 이게 웬일이래요. 그때 부러질 때가 이때였 언제더라? 요때. 예. 엄청나게 미끄러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한진칼보다는 대한항공이 한번 부러졌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때인 것 같은데. 그 뒤에 하여튼 뭐 대한항공 최근에 인제 항공주들이 의외로 실적도 괜찮고 유가도 좀 안정되다 보니까 좀 반등하는 그런 기미들이 나오는데 한진칼이 유독 돋보이는 상승을 가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기침이 너무 시 너무 심해지는데 가뜩이나 또 끝나기 일부 직전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온라인이지만 기침 전염될까 봐 아주 걱정이네요.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1월 달 생각보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새해다 그러니까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계셔서 뭐 그런 왁자지껄하고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도에 알게 모르게 시장과 지수와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돼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의 조기 가능성이 좀 흐려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짜리냐 이러고 말 것 같지만 생각보단 전 한 2-3 주짜리 정도는 될 것 같고, 요런 식의 여러분들이 좀 이 소나기를 피하지 못하면 지난 11월 12월 달에 버신 거 이번 1-2주 사이에 다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쪼끔 걱정되고 우려되실 때는 아유 좋고 편할 때 버시면 되니까 어려울 때 굳이 내가 99% 주식 가지고서 개겨야지 이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쪼끔 적당히 타협을 하셔 가지고 물러설 땐 좀 물러설 줄 아시고 옹골차게 들어갈 땐 꽉 채워 갖고 이를 깨물면서도 견디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번에는 나왔을 때 쪼끔 더 건강하게 나와서 잘 말씀드리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고, 새해 제 모토는 냉철하고 어 지랄 맞다고 표현하는데 또 지독하고 냉정하고 이런 얘기 좀 많이 듣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다 좀 야무지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 좋은 목소리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지 말고 얘기에 들어있는 뼈를 항상 기억을 해 주셔라. 요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